후보자님 이제 선서하셨으니까 아마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또 국회의원도 상임위장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명예훼손하면 면책특권에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위험 부담을 갖고 답변과 질의를 하는 거지요. 구룡마을 화재 최근에 있어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지금 어디서 거주하고 있을지 예측이 좀 되시나요? 임시 숙소가 제공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연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연재해나 이렇게 이재민들한테 충분한 보충 주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언제까지 대강당에 모여 있거나 뭐 호텔에 잠깐 있다가 새로운 주거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결국 예산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 쪽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 집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거 빈곤 가구라고 있어요. 우리 법에 최고 주거 기준이 있는데 176만 명이 미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2020년 현실입니다. 다음요. 지하, 옥상, 고시원, 지옥고 2024년에도 91만 가구입니다. 특히 서울이 증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중에 일부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을 해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는 저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7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에 12만 명이랍니다. 경기도에 10만 명.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집에 살게 놔두고 국회가,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지요. 언제 이게 바뀌겠습니까?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 최고의 아동살인범은 땡땡 두 글자입니다. 빈곤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난이다. 맞추셨습니다. 네. 가난입니다. 가난에 아이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국가입니다. 정부가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중에 핵심이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꿈을 제대로 못 꿉니다. 즉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이 말을 늘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핵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님 임기 뭐 2년 남짓일 수도 있잖아요.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당장 유튜브에, 쇼츠에 뭐가 날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행정부 공무원들도 이러고 있어요. 다음 날 기사에 뭐가 날지. 다음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취약계층 주거 기준이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2009년까지 해소하겠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아동주거권 보장 발걸음 내딛겠다. 대책 마련했습니다. 3년 동안 3만 가구 이렇게 바꾸겠다. 이게 2019년이고 6년 전이 7년 전이죠. 이거 제대로 했으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예산입니다. 그 예산 다 어디에 썼을까요? 여기에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 중에 뭐 의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르켈의 얘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얘기처럼 매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 계획 세우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제일 먼저 책정하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유지돼야지 문명. 1분 더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가난에 책임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못하는 나라가 공정이니 자유니 미래니 꿈이니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다음 보죠. 관련해서도 아동가구 주거급여 대상 확대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60% 이하까지 확대하자. 그런데 결국 다 기획예산처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담당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관료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여전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련해서 각오를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주거 그중에서 특히 미래 세대 자라나야 될 어린 아동 가구의 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도록 우리 관계부처 국토부도 설득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보고 싶습니다.